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입니다. 정인태 신지식인 매장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코페르니쿠스가 갈릴레이가 당시 종교 권력에 맞서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진실은 묻혀 있었어요. 이때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마무리해놓고 출판을 30년 후에 했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금서가 됩니다. 책을 볼 수 없게끔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택연금이 되고 자기의 이론을 스스로 철회하라는 정말 학자로서는 사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구는 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허경영 대표는 국민배당금제, 정말 이 국민배당금제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여는 겁니다. 국민이 주주기 때문에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세금 아끼고 그리고 쓸 때만 쓰고 하여서 국민들한테 배당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경제민주화의 완성인 겁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제도고, 이것은 한글, 세종대왕의 한글의 창제와도 맞먹는 엄청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그러한 제도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처럼 유네스코 허경영 빈곤 퇴치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미친놈이다, 저는 정말 미친놈이 또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혀 이제 강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다 내려놨습니다. 왜 내려놨냐? 지구는 도니까요. 그쵸? 그래서 천동설에 맞서서 지동설을 외쳤던 갈릴레이처럼 저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바른 학문을 외치다가 저는 진짜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5년 동안 해외 생활을 했는데, 제가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치인들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 보기 싫었어요. 저도 교육공무원 출신인데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외 나갔더니 대사관에서 영사들이 비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 장사, 비자 비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똑같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예? 야, 니네 니네 영사가 비자 장사에 저한테 이렇게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사는 그러지 않는다고 저는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속이 되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정치만 바뀌면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어디 있는가. 제가 지하철을 타고 막 울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 국민들이 사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슴, 순한 사슴들. 저 고통을 받으면서 지하철에서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닥 붙어가지고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저 국민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 국민 배당금제라는 정책을 허경영 대표가 설파를 하는데 저는 진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와, 저 민주주의 완성인데 저걸 어떻게 얘기하지? 저 욕심 없는 사람만 저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다라는 것은 정말 애민사랑, 애민정신 아니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뭐 다 관료들이 다 암글이네, 저거 암컷의 글이다, 저거는 뭐 오랑캐 글이다, 뭐 이러면서 중국에다가 얘기하고 그러면은 당장 고통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래도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한테 반포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뭐 그냥 반나절만 끄적끄적 되면은 그냥 말을 글로 표기할 수가 있는 위대한 문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세계 문명 태치상에 세종대왕 문명 태치상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었던 한글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허경영 대표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배당금제를 얘기하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매장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뭐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의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겨본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세상에 부조리를 많이 보고 죽음의 사선을 넘었고, 제가 베트남에서,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불의와 싸우면서 엄청난 죽음의 사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저는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저는 진짜 희망을 보지 못했어요. 희망을 보지 못하고 국민들이 코로나에 고통받고 막 자영업자들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추운데 막 머리 깎고 울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분들한테 국민 배당금제를 얘기해야겠다. 이 허경영 대표가 정신병자가 아니다. 예, 저분이 진짜 이게 이런 정책, 저는 정책의 전략 정책가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략 정책을 수립을 많이, 저는 수십 년을, 20년 이상을 그 전략 정책들을 만들어 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저거는 욕심이 없는 사람, 정말 애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만 만들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 두렵지 않아요. 대학 강의 이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디 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경영 대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가혁명당에서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지 마십시오. 예,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 진짜 한 3시까지 제가 이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 설날은 계속 이 정책 영상을 만드는 이 일에 제가 바쳤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인태 신지식인 매장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매장과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